easy go.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이카루세스입니다. 오늘은 점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 콘텐츠를 다루려고 자료를 조사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로 폭력이 난무하고 끔찍한 사건으로 연결되는 일이 다반사인 데이트 폭력이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데이트 폭력은 엄연히 범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 싸움이니 연인 간의 다툼이니 그런 말로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거의 매년 7,600여 건의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고 상해, 폭행, 성폭행은 물론 심지어 매년 120여 명이 살해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트 폭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연인 또는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폭행, 상해, 성폭행 또는 검정관계로 인한 살인 등등 단지 알고 있거나 사랑한 사이라는 이유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그전에는 단지 남녀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더 흉폭화해지고 점점 강력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트 폭력은 연령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10대, 20, 30대, 심지어 60대를 지나서도 데이트 폭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 30대의 데이트 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거의 대다수가 남성이 가해자고 여성이 피해자입니다만 여성에 의한 폭력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도가 심하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까지 한다면 데이트 폭력은 실로 어마어마한 범죄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스토킹, 협박, 몰카 등등도 엄연히 범죄라는 것을 모두들 아셔야 합니다. 모든 범죄 행위는 전조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연인에게 손찌검이나 발길질을 하지는 않겠죠. 아주 사소한 간섭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죄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 폭력 행위가 일어났을 때 매우 단호히 대처를 해야 합니다. 뺨 한 대가 주먹이 되고 주먹이 발길질이 되고 점점 분노의 행위가 도를 넘어 나중엔 어떤 범죄 행위로 번질지 모릅니다. 한 번은 참되 두 번째는 반드시 헤어질 것이라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폭력이 일상화되면 나중에는 점점 이것이 범죄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구분이 모호해지게 됩니다. 분명 범죄 행위를 당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사랑해서 그런 것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현대인에게는 누구나 마음의 병이 조금씩 있다고 합니다.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상대방에 대한 집착을 부르고 그 집착과 외로움이 보답을 받지 못할 때 폭력을 부르고 점점 더 심한 범죄 행위에 이르도록 하는 게 아닐까요? 데이트 폭력은 맨 처음 일어났을 때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단호히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수습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됩니다. 처음엔 사소한 다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폭력으로 바뀝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범죄는 전조라는 게 있습니다. 위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만약 5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단호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피해자에게 맞은짓을 했다느니 상대방의 잘못을 했다느니 따위의 2차 가해를 가하면 안됩니다. 어떤 변명이나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당신은 그 어떤 이유로도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정폭력, 학교폭력, 주치폭력, 데이트폭력이라는 4대 폭력에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성숙되지 못한 국민들의 의식이 좀 더 나은 문화적 선진국가를 만드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폭력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폭력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용서해 주다 보면 나중에는 더욱 큰 폭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애초에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닙니다. 그냥 범죄자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폭력에는 이별만이 답입니다. 또한 본인이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될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생각보다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처하는 어느 나라보다 우수합니다. 특히 여성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대하는 게 요즘 정책입니다. 폭력에는 신고만이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 사람을 좀 가려가며 만나십시오. 대략 한 달 정도 만나보다가 너무 집착이 심하고 매일 만나려고 하고 휴일에는 나밖에 만날 사람 없고 말을 함부로 하고 욕설이 심하고 기타 등등, 그러면 과감하게 헤어지세요. 다음에 훨씬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 아니더라도 더 좋은 사람 많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리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중 5가지 이상이라면 이미 위험 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과감하게 이별 준비를 하거나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놓거나 두 번 다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본인도 데이트 폭력에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남녀 문제이거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가 나서서 대처해야 합니다. 폭력이 사랑으로 덮여서 일부분이거나 개인사로 치부되는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제 모두가 나서서 엄연한 이 범죄에 단연코 맞서야 합니다. 또한 이 범죄인 일을 남녀 갈등으로 몰고 가거나 마치 다른 성범죄인 것처럼 다루어서도 안됩니다. 이것은 분명코 범죄입니다. 거기에 무슨 남녀가 있고 죄의 경중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녀 모두 평등하게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데이트 폭력은 대부분 가해자가 남성이긴 하지만 남녀 공이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법을 어겼으면 남녀 공통으로 감옥 갑니다. 이자라서 잡혔네, 이자라서 벌받네가 아닙니다. 교묘하게 무슨 일만 나면 남녀 갈등으로 모는 너, 특히 너 내로남불 터페미 분들아 정신 좀 차려라. 요즘 안 그래도 한일 문제로 나라 안팎이 시끄럽고 경제가 어려워 살기가 어려운데 이런 데이트 폭력마저 난무하니 대한민국 살기가 진짜 팍팍합니다. 우리 모두 인내를 발휘하고 좀 더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사회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점점 심해지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소고를 마칠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되는 마음으로 만들어본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